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시장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봐야 할 키워드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 또 한 번 시장 자극입니다. 잠시 뒤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급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일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려감이 이제 확산되면서 제일 하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4.2% 연율로 이제 오른 걸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측치가 3.6%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이제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4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3.0%로 올랐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월 기준으로 하면 0.9%가 올랐는데요. 이거는 198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4.2%는 2008년 9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지금 긴축을 안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으면 긴축을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재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보면 이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기 전서부터 계속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건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준이 틀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불안한 심리도 조금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저께 7bp 정도 올라서요. 1.69%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우려감이 다시 이제 확산이 된 게 특히 나스닥 지수에 큰 폭 하락을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유럽 증시는 어저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미국의 물가 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조금 낙폭을 먼저 선반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상승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국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좀 큰 폭의 그 급락을 좀 보였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금리 관련된 부분은 일단 선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니까요. 그거에 따라 좀 투자를 할 때 유의해 주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월 이후에 최대 낙폭입니다. 그리고 S&P도 2월 이후에 이제 최대 낙폭을 이제 보였다라는 건데요. 근데 올 초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플러스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로 해서 14.7% 고점까지는 14.7% 올랐다가 지금 한 4% 정도 조정을 보여서요. 8%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 2% 정도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조금 조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포감에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다. 네. 가능성을 열고 보자 이렇게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겠죠. 수급 특징주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팔았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특징주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 어떻게 많이 팔았죠. 2조 7천억 정도 이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연속해서 4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파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이제 순매수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 이제 6조 5,500억 정도 이제 순매수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이 팔고 이제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연기금이 어저께 조금 이제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이제 순매수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걸 좀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어저께 한 1,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5일 연속 순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4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개인들이 뭐 7천억 넘게 이틀 동안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뭐 지수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 이제 기아나 이제 HMM 같은 종목을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대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순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었던 건 어저께 이제 얘기가 뭐 장중에 좀 얘기가 나왔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 1,600억 정도 이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뭐 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그 화이자 백신 관련된 이제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크게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콜드체인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일부 뭐 신문 지상에 지금 보도가 나온 걸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모더나하고 또 계약을 뭐 추진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금일 같은 경우도 뭐 백신 관련 쪽, CMO 쪽으로는 아마 조금 뭐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일 이제 공매도 규모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공매도 전에 4%에서 7% 정도의 이제 거래 비중보다는 좀 약한 뭐 3% 정도 되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공매도 관련돼서 부분은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좀 덜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백신 미국 보실 때는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좀 놓치는 부분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백신 관련 기대감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앞서서 저희가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해서는 팔아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많이 떨어진 거 괜찮은 건 담아야 되는 때일까요? 일단 뭐 지수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100에서 3,250 정도 사이에서 아마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번 같은 경우도 뭐 3,250에 도달을 하면서 일단 뭐 외적인 영향이지만 일단 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만약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 3,100포인트가 아마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3,100포인트라는 게 그 코스피의 6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3,100선은 어느 정도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저점 매수 관점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들어 이제 낙폭이 과다한 뭐 2차 친환경 쪽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 쪽 부분은 일단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매도보다는 저점 매수 쪽 관점에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뭐 통신 관련 쪽이 뭐 비교적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에 통신 관련 쪽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최근 이제 상승을 하면서 관련되는 뭐 음식료나 사료 관련 쪽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제 어제 사실 검색어 상위에 삼성전자가 떴어요. 네. 국민 주식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큰 사랑을 받는데 장중에 8만 원이 붕괴되면서 이때 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많은 분들 하고 네. 계시거든요. 삼성전자 짧게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저께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뭐 1조 1,000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펀드멘털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실적 상당히 지금 뭐 예상치를 상회할 걸로 계속 지금 2분기 예상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점에서 담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되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에서 아마 삼성전자는 뭐 하방보단 상방의 쪽으로 좀 더 열려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도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날 좀 밀릴 때 담아 볼 만한 주식이 있다면까지 꼽아 주세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8만 원을 깬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수하는 뭐 타이밍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10만 원 이상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에 뭐 TSMC 때문에 뭐 같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한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조금 뭐 TSMC랑 삼성전자는 좀 다르니까 그런 관점 좀 뭐 다르게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 특히 이제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분 때문에 아마 그 제분이나 사료업체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더 보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사조동화원이나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이제 사료업체로는 뭐 돼지 관련된 사료업체죠. 선진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와 종목 좀 추려주셨고요. 이제 어제 MSCI 신규 편입 예정 발표 종목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기업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정 하나 추가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리밸런싱 실제로 이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5월 27일 종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종목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떴다가 이 리밸런싱을 기점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이 있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